오늘 장의 중심이 될 이슈엔 전략을 통해 마무리해보겠습니다. 한 주의 마무리는 네 분과 함께합니다. 야천투자연구소 남인호 소장, 유진투자증권 김영재 이사, 다올투자증권 김성준 이사와 류안타증권 류민수 부장 어서 오세요. 자, 첫 번째 이슈. 어제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신고가 경신 랠리를 보고 있자니 너무나 서러웠다. 네이버 소식으로 오늘 이 시간 출발해보겠습니다. 지금 네이버의 주가가 1년 새 최저치를 다시 썼습니다. 주가는 16만 원대로 내려앉았는데요. 2021년에 기록했던 최고가인 45만 4천 원과 비교를 하면 무려 3분의 1 토막이 난 수준입니다. 고점에 물려 계신 개인 투자자분들도 많으실 텐데 이제는 네이버 웹툰 상장 기대감도 있겠다. 주가는 과연 하반기에 바닥을 좀 다질 수 있을지 기대해 봐도 좋을까요, 남인호 소장님? 네, 제가 오늘 밤에도 어제 새벽에도 잠을 못 잤습니다. 그래서 눈이 약간 부었는데요. 자, 혹시 우리 이생권님 그리고 조 부장님께서는 제가 한 6개월 전부터 반도체와 자동차를 주구장창 말씀드린 거 혹시 기억하십니까? 기억합니다. 그 이유를 영업 비밀을 오늘 공개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네이버가 지금 시가총액 몇입니까?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계신 종목 중에서 시가총액 15위, 넘버 15까지 포함된 분들이 계신다면 제 말을 잘 들으십시오. 시가총액 매매법이 있습니다. 시가총액이 높은 종목은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시총 순위가 내려가면 매도를 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시가총액이 올라가면은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준비된 자료화면 있으시면 준비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자료는 우리나라 최근에 6개월 동안 시가총액의 변동 종목을 올리는 것인데요. 자, 대표적으로 SK하이닉스 봐보십시오. 작년 말 12월 11일까지는 SK하이닉스가 시총 3위였습니다. LG엔솔이 약 100조 원이었고요. SK하이닉스가 한 95조 원 정도의 3위였는데 바로 그날이죠. 작년 12월 11일 기점으로 드디어는 SK하이닉스하고 LG엔솔이 순위가 바뀌었습니다.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 어렵지도 않아요. 모든 증권사의 창 보면 다 나옵니다. 그거 체크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네이버하고 카카오가 작년 상반기 시총 몇이었습니까? 3위, 4위였습니다. 그런데 주구장창 계속 밑으로 6위, 7위, 지금 네이버가 7위까지 내려갔거든요. 자, 이제는 시가총액이 내려가는 종목을 한번 자료를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자료가 내려가는데 대표적으로 LG엔솔 얘기를 좀 이따 다시 할게요. 네이버 봐보십시오. 한때는 시총 3위였던 것이 쭉쭉쭉 밀려서 시총 8위까지 갔더니 어제 종가 몇입니까? 시총 10위입니다. 자, 여기서 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시가총액 20위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을 물론 실적도 분석하고 미래 전망도 분석하고 HBM 반도체 다 분석 좋습니다. 그러나 가장 간단하고 가장 정확한 게 있습니다. 시총 순위를 봐보십시오. 그 순위가 내려가는 종목은 매수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안타깝게도 네이버 이제 오늘 시작부터 올라갈 겁니다라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 네이버가 지금 7위인데 언제인지는 몰라도 이제 6위로 올라가겠죠. 네이버가 6위로 올라가기 전까지는 저는 네이버를 매수하세요라는 말씀을 드리면 제 양심에 어긋나는 말을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시총 20위 안에 있는 종목은 어제와 오늘과 내일의 시총 순위를 잘 비교하시면 정말 간단하고도 정말 정확한 이건 승률이 80%가 넘습니다. 이런 좋은 매매법을 꼭 우리 뉴스플러스 시청자분들은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특이합니다. 네이버가 돈은 참 잘 버는데 주가 지금 우리 반 소장님 지적을 좀 해주셨습니다. 네이버가 지난 1분기 역대 최대 영업이익 기록하는 등 실적에서는 탄탄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AI 기술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다. 이런 우려가 현 주가에 반영된 것으로 생각이 좀 되는데 예전에는 검색하면 네이버였지 않습니까? 지금은 유튜브 먼저 찾죠. 챗 GPT 등으로 수요가 분산되고 있는 만큼 사용자들의 시간을 점유하기 위한 방안 더욱더 모색해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와중에 어제 이제 쿠팡이 공정위 과징금 1,400억 때려 맞고 기분 나쁘다 이러면서 이제 25조 투자도 안 하겠다. 그러면은 이제 네이버 쇼핑이 조금 반사이익을 받지 않을까요? 우리 남인호 소장님.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전에는 시총 이거는 너무 큰 그림으로 보는 것이고 그 개별 기업의 이슈가 있겠죠. 최근으로 네이버가 금년 이제 상반기 들어와서 굉장히 어려움에 많이 빠진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호재가 없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주가 수준 봐보십시오. 떨어져도 너무 떨어진 거죠. 전 지금 네이버 매도하세요. 이 말 절대 아닙니다. 네이버는 파는 시점이 이미 한참 지났습니다. 다만 한 가지 네이버가 본격적으로 상승하는 데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가슴이 조금 아프긴 합니다. 다음 이슈는요. 나날이 쾌재를 부르고 있는 SK 하이닉스 소식입니다. 52주 신고가를 새로 썼다고 하는데 이대로라면 시가총액 지금 160조에서 넘어서 200조 원 넘을 것이라는 증권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류민수 부장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올해 제자리예요. 근데 SK하이닉스는 지금 시가총액 100조에서 시작해서 160조거든요. 이제 160조 조금 넘었는데 지금 전일 종가가 22만 원인데 200조 정도가 넘으려면 한 28만 원 정도 얘긴데 저는 좀 가능성이 있다. 좀 이렇게 좀 보입니다. 이제 먼저 이쪽에 대부분의 수급 주체는 외국인입니다. 외국인은 지금 계속 사고 있고요. 올 들어서만 3조 8천억 순매수 중이고 다만 개인하고 기관은 좀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역시 외국인이 집중적인 러브콜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 맞고요. 또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실적이죠. 뭐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HBM이 지금 내년도 것까지 다 이제 솔드아웃 완판된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나 이 HBM은 가격도 비싸고 영업이익도 높아요. 거의 50%, 하이엔드급은 거의 49%, 50% 가까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는 걸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매출 비중도 급속도로 올라가고 있어요. 전체 매출의 한 3분의 1이 이제 HBM으로 채워질 가능성이 높다. 올해까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그 기존 디램 쪽인데 기존 디램 쪽도 지금 ASP 계속 올라오고 있거든요.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전년 대비 하반기에는 한 70% 이상 가격 상승이 점프업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고 지금 상당히 좀 계속 올라오는 추세입니다. 세 번째는 낸드 쪽이에요. 낸드 쪽도 이제 계속 실적 개선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만으로 봐도 흑자가 확실시해 보이는 부분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이제 지금 포가 한 14배 전후거든요. 근데 좀 비싸다고 생각하시는 분 없을 거예요. 근데 하이닉스가 지금 포워드 기준으로 10배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10배 전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하게 밸류에이션 상으로도 룸이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한예로 뭐 해석하지만 마이크론 같은 경우 지금 포워드가 지금 150배에서 거래되고 있거든요. 시가총액이 한 200조 정도 됩니다. 근데 하이닉스가 훨씬 이것도 예. 코리아 디스카운트네. 예, 그렇습니다. 예, 아무튼 이제 하이닉스가 올라가고 있지만 국내 투자자분들은 다소 그런 것도 불편한 부분도 있을 텐데 그렇지만 아무튼 SK 하이닉스의 어떤 적어 상반기에 독주체는 예상이 된다. 다음에 삼성전자를 좀 물어보시는 분이 계실 것 같은데 삼성전자 저는 엔비디아 통과될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조금 필요한 부분인데 대략 3분기 말에 4분기 초는 되지 않을까. 삼성증권 리포트에서도 나왔죠.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삼성전자가 그러니까 제가 일전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해드린 적이 있어요. 상반기는 SK 하이닉스 시대가 시간이 맞다. 근데 하반기는 삼성전자가 업사이드는 더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때 그런 어떤 공급 소식이 들면 SK 하이닉스는 좀 다소 주가는 좀 루즈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삼성전자가 가면 SK하이닉스의 주가는 다소 좀 상대적으로 루즈해질 가능성이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좀 긍정적으로 지켜보고 있다라는 말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SK하이닉스는 시총 200조 원에 대한 화두가 있죠. 넘어서느냐 마느냐. 시총 200조 원을 얼마나 좀 빨리 도달하느냐가 이제부터 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SK하이닉스 하면 삼성전자 이야기 또 바로 넘어가 봐야겠죠. 삼성전자 소식으로 이어가 보죠.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 1위 TSMC 추격을 위해 삼성이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개최한 삼성 파운드리 포럼에서 메모리, 파운드리, 패키징을 하나로 묶는 AI 솔루션 턴키, 즉 일괄 공급 전략을 내세웠는데요. 자, 이 같은 전략 주가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김성준 이사님? 예, 뭐 바로 앞에서 또 SK 하이닉스를 또 말씀하셔서 좀 비교가 되긴 하는데요. 이제 12일 날 미국에서 파운드리 포럼 2024를 개최를 해서 이제 개국을 하면서 어제 아마 장마감 후에 가장 언론에서 많이 나온 것이 바로 삼성 관련된 기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말씀하셨던 이런 턴키 전략을 통해서 TSMC의 추격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혀왔는데요. 작년 기준으로 이 3나노 이하의 매출 비중이 3.7% 정도 수준이었는데 2027년까지에는 26.1%로 약 한 8배 가량의 성장이 예상이 된다라는 그런 시장 전망
전망의 그런 보고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2027년도까지 연평균 92.3%의 고성장이 기대가 된다는 부분들인데요. 삼성전자는 이 틈에서 그 고객을 4배가량을 확대를 하고 그리고 매출을 9배를 늘리겠다. 물론 다소 모호할 수 있겠습니다만 아주 공격적인 그런 전략을 제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사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삼성전자가 이런 대형 고객사가 아직은 좀 부재하다라는 것이 가장 좀 주가에 좀 걸림돌로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엔비디아와 뭐 애플과 같은 이런 대형 고객사들은 여전히 뭐 TSMC로 쏠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난 1분기만 하더라도 이 관련된 비중에서 삼성전자는 오히려 11.3%에서 12%로 점유율이 소폭 감소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 반면에 TSMC에는 0.5% 오히려 더 확대가 돼서 61.7%가 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삼성 이재용 회장 같은 경우에는 이번 그 미국을 방문하면서 이제 메타, 뭐 아마존, 퀄컴과 같은 CEO를 뭐 계속해서 좀 회담을 하는 등의 그런 뭐 적극적인 그런 행보를 하기도 했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이제 고객사를 확보한다라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 뭐 증권사 또 언론에서 분석하는 것처럼 이제 조만간 뭐 연내에는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들은 많이 지금 있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뭐 글로벌 증시 뭐 연일 뭐 신고가에 상당히 좀 배가 아프기도 한데 역시 국내 1위 기업 삼성전자의 이런 이제 대형 고객사 확보라는 이런 낭보가 좀 있어줘야 국내 증시도 좀 이제 신고가 랠리에 동참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되지 않겠냐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글로벌 인싸 이재용 회장한테 이런 별명이 붙었더라고요. 아마 삼성 직원들이 붙여준 것 같긴 한데 약 2주간에 걸친 미국 출장 일정에서 주요 빅테크 기업 CEO들하고 연달아 만난 걸 두고 그런 별명이 붙은 것 같습니다. 저거 보고 집도 가붙죠. 삼성전자의 턴키 전략이 위기 극복과 새로운 도약을 위한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심 소식입니다. 세계가 한국 라면에 푹 빠졌습니다. 사나이 올리는 매운맛처럼 농심 주가도 투자자들한테 빨간 맛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투자 전략, 농심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김영재 이사한테 들어보겠습니다. 네, 최근 뭐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는 그런 업종들 종목들 많은데 농심도 지금 어제 장중에 59만 9천 원을 기록하면서 다시 사상 최고가를 직전 대비 한 10% 가까이 높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매수세를 자극시킨 것은 농심이 전일 공시를 통해서 2,290억 원을 투입해 울산 지역에 신규로 물류센터를 건립하겠다라고 발표하기 때문인데 농심이 울산 인근에 지금 구미, 부산을 포함해서 국내 총 7개 공장을 가동 중인데 신규 물류센터를 확보함으로써 일단 경쟁력과 생산 물량 확대도 가능하다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농심이 연초부터 이제 국내 신규 공장 건립과 관련해서 좀 고려 중이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물류센터에 선제적으로 투자한 다음에 이제 공장 생산 시설 증설 역시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기대감이 나왔습니다. 뭐 이런 점들에서 보통 보면은 이제 국내 수요가 확실히 증가하는 것이 너무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하지만 그 사상 최고가 기록 이후에 마지막 종가는 최고가 대비 한 8.6% 하락한 54만 7천 원으로 마감을 했는데 기관과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이제 차익 실현 물량을 쏟아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전략적으로 보면 일단 밸류에이션을 좀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삼양식품과 현재 농심의 멀티플이 지금 PER 보면 17.2배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삼양식품의 18.3배와 거의 큰 차이가 없는 상황인데 사실 5월 중순에 그 실적 발표 이후에 삼양식품이 가파르게 주가가 상승하면서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농심이 한 12배, 삼양식품은 17배 정도 수준이었는데 지금 현재는 농심의 주가가 단기적으로 많이 또 상승을 하면서 그 갭 차이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곧 있으면 이제 실적 시즌이 돌아오는데 실적에서 본다 그러면은 사실 이번 2분기 실적에서 농심은 이제 전년 동기 대비 조금 하락한 영업이익이 기대되는 반면에 삼양식품은 오히려 71.5% 증가한 이런 금액, 영업이익. 그러니까 농심은 지금 한 컨센서스가 523억 원이고 삼양식품은 756억 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본다면 삼양식품이 상대적으로 또 선호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여줘서 전반적으로 볼 때는 지금 이제 실적 시즌에서는 비중을 좀 조절하실 좀 필요가 있다. 그래서 삼양식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좀 고려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분기 실적 시 역시나 삼양식품이 농심 대비 조금 더 매력적일 수 있다라는 말로 좀 의견을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가장 빠른 리포트와 공시도 확인해 보고 오시죠. 박정원 캐스터입니다.
오늘 아침에 나온 리포트 정리해드리는 가장 빠른 리포트 앤 공시 시간입니다. 오늘 상향 리포트로는 방금 살펴보신 삼양식품 리포트 그리고 APR 리포트가 발간됐고요. 대신증권은 TSC와 CJ 대한통운의 목표 주가를 유지하는 투자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한편 신한투자증권이 하나머티리얼즈의 목표 주가를 67,000원으로 이어간 가운데 대신증권이 7월 11일 상장을 앞두고 있는 시프트업에 대해 8만 원의 목표 주가 커버리지를 게시한 점 특징적인데요. 먼저 APR 리포트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브랜드 파워는 강화되고 글로벌 시장은 확대되고 현대차증권은 APR에 대해 미국 뷰티 디바이스 산업이 성장하는 가운데 동사의 실적도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중국에서는 틱톡과 타오바오 등 주요 플랫폼을 공략하면서 글로벌 영향력을 넓히고 있는데요. 향후 실리콘투와의 협업 시너지에 대한 기대감도 함께 부각되자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가능할 것으로 보면서 현대차증권은 APR의 목표 주가를 60만 원으로 올려잡았습니다. 이어서 TSE 소식입니다. TSE 2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7% 이상 증가하고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낸드용 프로브카드 매출이 저점을 지나는 과정에 있고 하반기 정상화를 앞두고 있다는 진단도 나왔는데요. 내년에는 HBM과 D램용 프로브카드와 다이 캐리어 소켓을 공급할 전망에 신제품 공급 기대감도 부각이 됐습니다. 대신증권은 투자 의견 매수와 함께 8만 원의 목표 주가를 이어갔네요. 마지막으로는 커버리지가 새로 게시된 시프트업 리포트입니다. 시프트업은 7월 2일부터 3일 청약을 마치고 11일에 상장될 종목인데요. 대신증권은 시프트업이 이미 글로벌 흥행 IP 두 족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이 IP 파워는 물론이고 콘솔과 모바일 게임 개발 역량을 모두 갖춘 게임사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스텔라 블레이드 신작 흥행으로 실적이 고성장을 지속할 전망과 함께 공모 주가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고 진단했는데요. 목표 주가 8만 원, 투자 의견 매수의 신규 커버리지가 제시됐습니다. 지금까지 가장 빠른 리포트 앤 공시 박정원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기차 캐즘을 맞은 이 시기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 수 있을 만한 뉴스가 나왔네요. 현대차와 LG에너지솔루션이 정부와 함께 손잡고 쉽고 빠르게 전기차 배터리를 갈아 끼울 수 있는 서비스형 배터리 사업에 나섰다는데 자 이렇게 되면 전기차 대중화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어떤 내용인 건지 남인호 소장님이 짚어봐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BAAS를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데요. 간단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배터리 애저 서비스입니다. 쉽게 말해서 배터리 토탈 서비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전기차가 예컨대 이제 1,00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요. 약 그중에 40% 400만 원이 배터리 가격입니다. 결론은 뭐냐? 전기차는 배터리가 어떻게 성능이 좋고 얼마나 저렴하게 공급하느냐가 키를 가지고 있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LG엔솔이라든가 삼성, STI, SK이노베이션이 핵심이 뭘까요? 자동차에 얼마나 저렴하고 싸고 성능 좋은 배터리 넣느냐고요. 두 번째가 뭐죠? 지금 전기차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충전 아닙니까? 한 2,000번 정도 충전하면은 배터리 성능이 떨어진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모든 부분 등을 전기차 구입에서 즉 배터리 구입에서부터 이게 재활용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토탈로 서비스를 하겠다는 겁니다. 일단 전기차의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LG엔솔하고요. 자동차의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현대차가 합쳐가지고 전략적 제휴를 했기 때문에 금년간 좋은 성과 나올 걸로 봅니다. 주가 얘기해 보겠습니다. 나 소장은 전기차에 대해 2차 전지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이라고 하시는데 저는 그 의견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지금 전기차 시가총액이 전부 합치면 7.5%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께 여러분 포트의 10%를 전기차 2차 전지에 들어가십시오. 이 얘기는 오히려 저는 전기차를 좋게 보는 겁니다. 다만 적극적인 매수는 언제 해야 된다? 아까 말씀드렸죠. 시가총액 순위가 올라갈 때 그때가 가장 적기이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다소 좀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아직 본격적인 매수 타이밍은 올 하반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반기까지는 좀 기다려야 되는군요. 어쨌든 이번 신사업 추진을 통해서 전기차 그리고 배터리 시장 활성화가 될지 조금 지켜보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방산업계 소식입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방산 전시회죠. 유로사토리 2년마다 열리는데 우리 기업들이 나란히 출격을 합니다. 폴란드, 루마니아 같은 동유럽 국가들을 적극 공략할 계획이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요 얘기는 우리 김성준 이사한테서 들어보겠습니다.
예,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파리 올림픽 앞두고 바로 이제 일주일 전에 이제 시작을 해서 닷새간 열리는데요. 이제 우리나라 기업은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그리고 LG 넥스원 등이 참가를 하고요. 총 62개국의 2천여 개 회사가 참가를 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최근 연내에 연초에 수출입은행법이 통과가 되면서 이제 금융 지원을 다소 이제 더 추가로 받을 수 있다는 부분들 때문에 더욱더 좀 적극적인 그런 행보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전시회 참가 이전부터 이미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루마니아에 현재 지금 그 K9 자주포라든지 K10 장갑차를 현재 지금 협상 중에 있는 상황이고요. 현대 로템도 마찬가지로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등의 현재 협상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최근에 유럽에서는 이제 자국의 그 영내에 그 무기를 공급을 하자. 그래서 같은 유럽 무기는 유럽이 사자라는 그런 움직임이 많이 나오고 있긴 한데요. 그리고 최근에 물론 이런 것 때문에 영국이 사실 K9 자주포를 선택을 할 것으로 기대를 했는데 이제 독일을 선택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국내 업체들은 뭐 충분히 뭐 가성비가 뛰어난 부분들, 무엇보다도 납기가 빠르다는 장점을 좀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또 추가적인 수주 기대감을 좀 갖고 있고요. 무엇보다 뭐 이번에 전시회도 있습니다만은 미국에 대한 그 진출 기대감도 상당히 좀 높은데요. LG 넥스원의 비군 같은 경우에도 이제 7월에 이제 마지막 훈련을 통해서 최종 테스트를 앞두고 있고요. 성사시에 대략 한 4조 원 규모의 그런 이제 수출 기대감도 갖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제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에는 미 해군의 이제 고등훈련기 T-50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요. 사실 과거에 이제 보잉이 그 컨소시엄을 통해서 관련 훈련기를 수주를 받았는데요. 이게 2018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납기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빠른 납기를 강점으로 하고 있는 국내 업체, 특히 이 T-50 고등 훈련기 같은 경우에는 500대 이상의 거대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큰 그런 기대를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말씀드리고요. 사실 1분기 실적이 좀 부진했습니다. 폴란드 수출 비중이 좀 감소하면서 안 좋았습니다만은 이제 2분기부터는 다시 지금 정상화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추가적인 수주까지 기대가 되는 만큼 다시 한번 국내 K방산 주가의 도약도 한번 기대를 해보는 그런 시점입니다. 알겠습니다. 가격 사고 납기일 잘 맞춰줍니다. K방산의 수주 승전고가 울리길 기대해보죠. 마지막 이슈는요. 조선업으로 마무리해보겠습니다. 삼성중공업이 러시아 조선사로부터 돌연 계약 해지를 통보받았는데요. 지금 LNG선 10척, 셔틀탱커 7척 등 선박촉 17척에 대한 계약 해지를 통보받은 겁니다. 자, 재무 피해뿐만 아니라 주가 타격도 좀 우려를 해야 할 상황인 건지 김용재 이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이 내용 잠깐 간략하게 정리해드리면 말씀하신 것처럼 러시아 그 조선사로부터 17척에 관한 그 블록과 기자재 공급 계약 체결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한 1조 원 정도, 그러니까 8억 달러를 선수금으로 이제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전쟁이 발발하고 제재가 시작되면서 이것을 제작을 중단하고 협상을 진행했는데 그 사이에 이제 미국으로부터 이 선주사가 SDN 특별 제재 대상으로 지정됨에 따라서 거래가 이제 원천 봉행되었고 또 이에 따라서 삼성중공업은 계약 불이행을 주장하면서 지금 그 불가항력을 통제한 후에 이제 제작을 이제 중단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선주사가 삼성중공업으로 계약 불이행을 통보하면서 계약 해지 통보하고 납입한 선수금 8억 달러와 그에 대한 이자를 좀 지급해라라고 했고 삼성중공업은 이제 중재법원에 제소할 예정이고 협상을 이어나가겠다 이런 얘기인데 일단 주가에 주는 영향은 좀 부정적인 영향은 좀 단계가 짚고 보고 있는데 그 이유는 첫째 이와 같은 내용이 작년에도 수차례 언급되면서 삼성중공업 당시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줬던 이슈다. 다시 말해서 새로운 재료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두 번째, 삼성중공업이 건조하는 것이 아니고 러시아 현지에서 건조해서 현재 삼성중공업 선박 공종에는 문제가 없다. 그리고 과거 성과가 높지 않았던 시기에 체결된 계약이라서 마진이 좋지 않았던 수주 잔고였다는 점, 그리고 중재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장기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당장 영업이나 회계에 반영된 것이 없다. 물론 삼성중공업이 정말 보수적으로 대응한다면 일부 진행된 공정에 대한 충당금 설정 가능성은 있겠지만 이건 아주 매우 확률적으로 높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 투자 전략층에서 본다 그러면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가 이제 3분기부터 컨테이너 인도가 마무리되고 마진율 높은 LNG선의 배출 비중이 지금 증가하게 되면서 상당히 이익률에 큰 폭 상승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는 좀 저점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이 되고 결국은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이 바람직하지 않겠냐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시간 8시 21분 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개장 전에 뭘 체크해 봐야 할지 류민수 부장한테 들어보겠습니다. 예, 첫 번째는 미국의 PPI가 5월 PPI가 좀 떨어졌어요. 예상치에서보다 많이 떨어졌고 실업 수당 신청 증가했어. 그래서 이번 FOMC 점도표 보면 매파하지 않습니까? 근데 같은 날 발표된 CPI가 둔화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1회가 아니라 2회 계속 베팅하고 있는 상황인 거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선진뷰티 사이언스인데 화장품 소재 기업입니다. 상당히 요즘 화장품 기업 좋지 않습니까? 180억 원 규모 신규 수서 투자 공시 발표했는데요. 아마 오늘 상승 에서 출발할 것 같아요. 근데 동사가 최근에 많이 올라왔고 해외 매출 비중이 80% 넘어요. 고객사는 로레알 같은 경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변동성이 심할 것 같은데 쫓아가는 매매를 안 하셨으면 좋겠고, 아무튼 잘 보시면 좋겠고, 화장품 업종은 조정시 매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파라다이스, 이 부분은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이제 그룹 조직 개편에 따른 이러한 작업이 계속 지금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재상장, 상장 예심 통과했다는 얘기인데, 인적 분할하는 거죠. 그렇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비전하고 하나 정밀기계 사업부문 떼내가지고 같이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으로 재상장 예정인데 아마 9월 27일이니까 여기 상장 예정인데, 요거 하나 보셔야 될 게, 저는 일단 요거는 좋아 보여요. 왜냐하면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방산하고 항공 주력으로 핵심 사업 위로 간다는 부분. 또 하나 보셔야 될 게 하나 정밀 기계입니다. 이 떼어내는 쪽, 나가는 거. 이게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한미 반도체 야성을 조금 위협하는 게 아니냐라고 얘기 나오는데, 아직은 그 정도 수준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SK 하이닉스가 듀얼 벤더 체제로 갈 겁니다. 방향성 제시했기 때문에 그렇게 간다고.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하나 인더스트리얼즈 이쪽도 좀 보셔야 될 거예요. 하나 정밀기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유일하게 카지노 코스닥 업체였는데 이전 상장하면은 뭐 여러 가지로 좀 좋아 보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밤사이 엔비디아 3% 넘게 급등했고 브로드컴은 12% 넘게 폭등했습니다. 오늘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등 여부 주목해 보시면 좋겠네요. 화이팅! 자, 이렇게 네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